해드림 부동산 TV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부동산 뉴스 중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주인이 입주를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새로운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이 매수하고 입주해도 당연히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직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 유권 해석은 좀 의외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계약한 분들인데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새로운 부동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자 위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실거주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새로 장만한 집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잔금 후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다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할 여유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이미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새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보통 더 비싼 집을 사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한 잔금으로 부족한 자금은 대출 등을 받아서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입주하려고 하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당장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입주하기 전까지 거주해야 하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인지 좀 답답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매수자가 입주하려고 해도 입주할 수 없는 경우의 유권 해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2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즉 7억에 전세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을 하게 되니까 2021년 4월 1일이 만기가 되겠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렇게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서 임대인은 매도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7월부터 17억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21년 4월 입주 가능한 매물, 현 전세 7억 안고 사는 조건,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가 올라갔겠죠. 하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들이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실거주 하려는 매수자도 있지만 지금 전세 시세가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갭 차이가 훨씬 적어서 수요가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년 9월 12일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잔금은 2, 3개월 전후로 치르다 보니까 20년 11월 22일 잔금일로 정했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정입니다. 보통은 계약 만기일에 잔금일을 맞추어
바로 입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가끔씩 집도 보여주게 되면서 임차인은 아직 생각지도 않았던 21년 4월 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또는 다른 동네의 전세를 알아보았더니 10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보다 3억이 더 있어야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임대차 3법이 떠오른 것입니다. 2년 더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임대인은 이 임차인, 세입자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0월 5일자로 갱신 청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21년 4월 1일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되었고, 잔금이 20년 11월 22일인데 갑작스런 통보에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주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갱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이전 6개월에서 1개월 전이고 갱신 청구 시점이 잔금 전이라고 한다면 갱신 청구가 인정이 된다는 유권 해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바로 잔금 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사례가 더 일반적일 거예요. 2018년 11월 2일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서 계약 만기가 20년 11월 1일인데 20년 8월 15일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 잔금이랑 입주는 계약 만기일인 20년 11월 1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잔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재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는데 입주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살아야 할 다른 집을 구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번 유권 해석으로 매매 시장의 모습은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수 잔금 시기가 임대차 계약 만기일보다 7개월 정도는 남아 있어야 안전하니까 매수 잔금 시기가 임대차 계약 만기일보다 7개월 정도는 남아 있어야 안전하니까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의 매도인은 최소 1년 전부터 집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기 시기가 많이 남지 않은 매물이 더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계약 종료와 함께 매도를 하려고 하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매수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팔려고 내놓아도 실제로는 매매가 어려운 매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입주하자마자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곡성인데 집 보는 거 쉽지 않겠네요. 지금까지 해드림 부동산이었습니다.